지금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극한의 재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종말 시기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90초 남았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게 90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최재천 박사님은 야, 지구 멸망까지 1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점점 더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석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셔서 그러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때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2025년에 일본이 침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25년에 백두산이 출몰한다. 1925년에 100년 주기를 가지고서 백두산이 폭발한다.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도를 지금 전 세계에서 마지노선을 해놓고 있잖아요. 산업혁명 때보다 1.5도 올라가면 우리 재앙이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뚫릴 가능성,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3분의 2다. 이 얘기를 이제 올해 한 거죠. 경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유럽에서 큰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고 있죠. 확전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하고 지금 대척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다가 막 미사일 발사하고 드론 발사하고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점점 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한 곳에서 나왔다가 퍼져나간 것이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세계대전으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있고요.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2025년 대만 침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의 장군도 내 직감으로 2025년 같아. 뭐 2023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중국의 2026년을 대만 침공의 시나리오로 잡고도 있습니다. 또 27년에 대만 침공이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더 그 이상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27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27년 혹은 그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진희관은 뭐 좌우와 상관없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3년 3차 대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오잖아요. 동방으로 옵니다. 그럼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잘 아시는 세 군데가 있죠. 남중국해와 그리고 지금 대만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언제 일어나도 저기 하지 않을 정도 계속 충돌을 하고 있죠. 대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대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대만 전쟁과 한반도의 전운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건데 동시에 남북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만 전쟁을 남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 전쟁을 준비해서 대만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건 동시에 터진다. 한반도 전쟁이. 그러면 중국의 대만 전쟁을 25, 26, 27로 보면 그때 한반도 전쟁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이미 시작됐죠.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남한을 공격하고 그 이후에 대만 침공을 개시할 것이다.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어찌됐든 선이 대만 전쟁 후에 한반도 전쟁이냐, 곧 이어서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먼저 전쟁을 하고 나서 대만 전쟁을 벌이냐, 뭐 그 차이지, 선후의 차이지 거의 동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북한만 봤지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이 온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승절에 러시아 군 대표단이 들어왔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래 레벨을 보냈잖아요. 아래 레벨을 보내니까 중국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러시아와 이렇게 각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붙었잖아요. 한중일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개벽책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오선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순창 회문산에 오선이기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섯 신선이 바둑을 준다라고 하는 그 혈이 있는데 이거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학 박사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선이기라고 하는 구도거든요. 어떻게 100년 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대 강국이 조금씩 나라가 바뀌는데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100년 동안 그렇게 돌아오냐. 그게 이제 천지공사에 나오는 오선이기가 똑같다. 도전해 보면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오선이랑 다섯 신선이잖아요. 두 신선은 바둑이 있어요. 바둑이 있으면 바둑에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이 옆에서 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신선은 주인인데 주인은 뭐냐면 남북한이에요. 남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선이기라고 하는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바둑판의 원주인인 조선과 주변 4대 강국 사이에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져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본이 짜여져 있다는 거. 이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4대 강국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한중일 북중러가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서로가 붙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선이기라고 하는 것이 더 공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보면 국제 정세를 비유는 하잖아요. 거대한 체스판이다. 저 유럽에서 체스판으로 비유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뭐냐면 바둑판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둑판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 실제 상황을 보면 이 오선이기의 중심 무대인 한반도와 제2의 바둑판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소용돌이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동북아의 휘몰아칠 위기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십수년 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들어가야 좀 어렵지만은 천지공사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개조하는 공사, 이건 뭐냐면 대본이죠. 어떤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의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미래에 어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벽으로 하고 있다. 세벌 개벽, 세 가지 개벽을 하고 있다.